한리해수욕장 유명합니다. 자갈치 시장도 있고 국제시장도 있고 또 라디오 전국 일주 재현화 리포터, 권보람 리포터 기억하시겠죠? 자, 이 도시는 어딜까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 어딘지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 거는 기대도 좋고 또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추억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 유튜브 통해서 함께 보고 들으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유튜브 화면 바로 나올 겁니다.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다양한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가 이제 12월부터 3월까지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때 이 좀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이 결정된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관계부처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서 국민 참여를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조금 이제 알려드리면 우선 그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이건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내년 1월까지 안내 홍보를 거친 다음에 2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단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이런 차량 가지고 계신 분들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발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 저감 차원에서는 석탄 발전 가동 중단, 또 상한 제약을 이제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 전력 수급 안정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병행해 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 지역에 장기 방치된 그 영농 부산물 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또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고 하고요. 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도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좀 단속을 강화를 할 예정이니까요. 예. 이 관련 업체들도 이거 좀 잘 철저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예보 체계도 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 예보에 더해서 초미세먼지 주간 예보 시범 서비스 이런 것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 적극적인 동참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환자가 쓰러지거나 또 쓰러진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에 생존율을 최대 3.3배나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하고 소방청이 2006년부터 2018년 사이 이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 정지 사례 의무 기록을 이제 쭉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이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그 급성 심장 정지 환자 사례가 한 3만 539건 정도 된다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에 대비해서 한 38.4%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발생 장소가 대부분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5.3%나 이 가정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도 또 31.1%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건 이제 좀 관심사인데요. 2008년에는 1.9%였는데 2018년에는 23.5%로 증가를 했다 그럽니다. 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좀 익혀서 가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빨리 시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설령 만약에 이제 뇌 같은데 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럽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소방청 쪽에서도 이제 요청 사항이 뭐냐 하면요. 신속히 일단 119에 신고를 하고 네. 곧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가능하면 좀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네. 이와 관련한 교육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언론 공동 발표 상황을 뉴스특보를 통해서 KBS 1텔레비전과 함께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서로 다른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그렇군요. 별다른 질의응답은 없고 동시 통역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동 언론 발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양 정상은 1층 로비로 내려가서 태국 총리를 배웅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이번 회의의 특별 정상회의의 일정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어서 또 일정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4시부터는 이제 미얀마, 라오스 이렇게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도 아마 뭐 경제협력, 정치 안보적인 협력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논의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7시부터는 환영 만찬이 있는데 내일 제1회 이제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거든요. 여기에 앞서서 이제 정상들을 모시고 만찬을 열게 됩니다. 예. 자,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를 듣기 전에 먼저 오전 그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1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공동 비전 성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을 좀 짧게 정리해 볼까요? 공식 명칭은 이제 평화 번영과 이제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 이렇게 됩니다. 6개 부문 총 25개 분야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합의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짧게 요약을 하자면 한반도 평화를 촉진한다. 그리고 보호 무역주의를 이제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하고 아세안 10개국은 함께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이 아세안 지역에 자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지역 합의체들이 있거든요. 네. 동아시아 안보회의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고 뭐 여기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것들도 아마 포함이 돼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이제 미국과 중국 양대 강국이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교역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평화 교역 그리고 이 FTA의 확장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 관계가 30년이 됐기 때문에 네네. 지난 30년의 성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진지하게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네.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과 함께 담겨 있습니다. 자, 양국 정상이 이제 공동 언론 발표를 하기 위해서 등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네, 지금부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공동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유트 찬 오차 총리가 발언하시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신 프라유트 총리님 덕분에 내내 마음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공동의장 프라유트 총리님과 사무총장님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우정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의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 아세안의 인적 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간소화, 항공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활발한 문화교류 또한 한 아세안 우호관계 조성에 중요합니다. 이곳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 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아세안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정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RCEP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 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정진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한 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영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리즘과 초국경 범죄, 사이버 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새로이 출발하는 한 아세안 초국가 범죄 장관 회의를 환영하며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 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참석하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동의장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훌륭하게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일층 강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또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상회의 동안에 한아세안 간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역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남방 정책 실행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특히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으로 제안했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 중심,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모든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달성을 장려합니다. 특별 정상회담의 결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비전을 채택하여 다 함께 미래 관계의 새로운 향방을 향한 노력을 집결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하는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4가지 단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위대하고 밀접한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3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안보, 인간 안보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만이 이 지역의 도전 과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양 지역이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야, 예컨대 녹색 경제 성장, 인적 자원 개발, 아세안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 같은 분야의 지속 협력을 지원합니다. 셋째 주요 이슈는 사회 문화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와 부산의 아세안 문화원이 MOU 체결한 것 환영합니다. MOU 체결은 양 지역 국민들 간의 문화적 이해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2019년 아세안 문화의 해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태국에 있는 아세안 지속가능 개발 연구대화센터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은 지속가능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에는 더 큰 연결성, 지속 가능성입니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연계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모든 차원에서 번영과 지속 가능성 구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요소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회복 탄력적이고 혁신적이며 상호 혜택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RCEP 20개 챕터를 15개 국가가 합의하여서 협정문 기반으로 11월 초 태국에서 타결한 것 환영하고 내년에 RCEP 협정문이 서명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파트너십과 시너지에 기반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계성을 위한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하위 지역 수준에서 예컨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인 MPEC 2025, 한국의 신남방 정책, 또 아세안의 아크막스 마스터 플랜, 한메콩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초국가적 범죄, 불법 밀수 혹은 사이버 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향상된 연결성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가일층 강화된 안보입니다.
아세안 중심성을 기반으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 탄력적인 협의체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아세안의 최우선 공통 상황은 바로 한반도 상황입니다. 한국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합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커미트먼트, 약속, 비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관련 협정 그리고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인 아세안 지역 포럼 예컨대 ARF 등을 제공할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어는 포용성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에 더욱 광범위하고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 말씀드리자면 9월과 11월 문 대통령님을 두 번이나 태국에서 환영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또 대통령님과 부산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과학, 기술, 혁신, 협력, 노동력, 정보, 교환 협력을 동부경제회랑인 EEC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3가지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들은 보다 밀접하고 포괄적인 양자 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따르면 이 땅에 진정한 우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데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의 소중한 우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정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양 지역 간의 소중한 우정을 디딤돌로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공동체와 한 아세안 대화 중심인 사람, 즉 양 국민들 간 모든 차원의 더욱 관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을 대표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훌륭한 기최 또 아세안 회원국에게 따뜻한 헌대를 베풀어 주신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하기 위해 관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목표가 모두 달성된 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또 공동의장인 프라유트 태국 총리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 공동 언론 발표를 KBS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뉴스특보 관계로 코너를 조금씩 줄여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퀴즈 저희가 풀고 있는데 지금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는 도시는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지난 2009년에 이 회의 제주에서 열렸고 2014년에 이곳 또 올해도 이곳 두 번째 이렇게 이 회의가 열리는 곳입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가 열리는 이곳.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서 정답과 함께 또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식 들어보죠. 오늘 먼저 청주로 가봅니다.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네, 자. 대박 나는 마을을 다녀왔다고요? 무슨 대박이 나는 겁니까? 네, 보은군 산들에 있는 잘산대 대박 마을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마을 이름은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박들을 수확하고 있다고 해서 대박 마을입니다. 네, 마을은 25가구 정도 사는 아주 아담한 곳인데요. 사는 분들도 적고 또 마을 규모도 작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부자입니다. 이유는 마을에서 키우는 큼지막한 박들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박이요? 네. 그런데 잘 산대 대박마을이 잘 산대 그 뜻이에요? 네, 그 맞습니다. 잘 살고 있대? 네,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박이 많은 것만 봐도 마음이 좀 풍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0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일군 박터널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박터널 길이는 2km 정도 되고 60여 종류의 박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이 박은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작은 열매가 매달려 있고 또 여름에는 최소 50cm가 넘는 박들이 터널 곳곳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곳에 박을 들여놓기 시작한 것은 마을 추진위원장인 류재면 씨고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박을 키우고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잘산대 대박마을 류재면 추진위원장 얘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마을 주민도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우리 마을을 옛날에는 한번 돌려봤었어요. 가장 행복했던 데가 언젠가 마을이 초가지붕으로 돼 있으면서 박이 주렁주렁 달려있던 70년대 초반이 가장 즐거웠던. 그전에는 박가지를 다 만들어서 집에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집에다가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붕마다 다 올라가 있던 거죠. 또 이제 현대화를 만들어 가면서 박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종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여 가지를 가지고 2km 터널에다 저희들이 이제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마을 분들은 좋아하죠, 다 같이. 박에 그냥 뭐 어떻게 모르지만 박에 빠졌어요, 그냥. 아니 박 수확해갖고 박을 지금 삶아야 상품 가치가 있지 그냥 하면은 찌그러져서 안 되거든요. 지금 이 박이 통통하네요. 아, 저 요물대로 요물을 바늘로 이렇게 딱 찍어서 바늘이 안 들어가면 다 익었다고 하는 건데 서리 맞고 나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지. 박은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따질 거 없이 봐서 좋으면 좋은겨. 이게 뭐 찌그러진 것도 찌그러진 대로 쓰고 좋으면 좋은 걸로 쓰고 하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건. 지금 심 안 들은 게 뭐가 있어요. 삶아서 다시 또 말려야 되고 쪼개서 속판에 뿌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요. 건 한 3개월은 가야 된다고 하지. 빠졌지 뭐 완전히. 동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사람 그 모습도 다 각양각색인 것처럼 네. 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70년대 초반에 이 박이 주렁주렁 지붕에 달려 있을 때 그때 네. 마을이 가장 부흥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이렇게 박을 또 심었다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초창기 박을 심기 시작할 때 외국에서 좀 종자를 들여와야 할 정도로 이 국내에서는 씨앗을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래종이 많고 또 종류가 많아 흔히 알고 있는 조롱박부터 보름달처럼 생긴 박까지 크기도 모양도 다양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키우다 보니까 올해는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전국에서 최초로 가장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박이 달렸는데요. 지난달 열렸던 국제종자 박람회에 출품할 정도로 큰 박이 열렸습니다. 정말 박으로 대박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100cm 정도 되고요. 무게가 25kg 정도 됩니다. 예. 전래동화에 내려져 오는 얘기 때문에 박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박 길이가 80cm도 흔치 않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크기입니다. 네. 류재민 씨는 박을 보자마자 대박이다라고 외쳤고요. 이 종자 박람회에 출품하자 예상대로 금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바람 류재민 씨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잘산대 대박마을은 마을이 산대리예요. 술을 한 잔 먹으면서 그럼 우리 마을을 한번 닉네임을 한번 붙여보자. 그럼 잘자를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앞에다 잘자를 붙여가지고 잘산대.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여기는 앞으로 우리가 잘 사는 마을로서 또 행복하게 사는 마을로서 몇 명이 오면 우리 마을이 또 치유가 될 수 있는 거라서 쿼터제로 다 가는 거를 저 앞으로 한번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박과 채소 선발 대회가 있어요. 내년에는 60kg, 70kg에 또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봐야죠. 이제 수박도 한 포기에 하나를 달거든요. 그럼 이제 박도 하나에 하나만 달아가지고 얘들이 이제 몇째 마디에 달았을 때 가장 큰가 다 이제 실험을 해가면서 그 재배를 이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내년에는 박터널 좀 잘 관리 좀 하고요. 박은 말들 그대로 주렁주렁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저희 잘산대 대박 축제가 아주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모는 저희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박 축제는 물론이고 매년 수확한 박을 이용을 해서 공예품도 만들어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네. 또 관광객들이 마음껏 박공예를 할 수 있도록 체험장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 체험장 또한 마을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후한 인심 때문인지 올해 큰 박이 열렸고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마음은 더욱 부자가 됐는데요. 아무쪼록 잘 산대 마을, 지금처럼 변함없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과 함께 더욱더 잘 사는 마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안동으로 가볼게요.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서울은 기온이 많이 올랐는데 안동 날씨는 어떻습니까? 안동은 지금 마찬가지로 구름이 많이 낀 상태로 예. 날씨는 그래도 좀 포근한 편입니다. 12도 나타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경북 의성에 아주 특별한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목욕탕 하면 다들 추억 하나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규원 아나운서도 목욕탕에 얽힌 추억 있으시겠죠? 저는 어릴 때 네. 그 탕 속에 여러 번 빠졌어요. 그래서 그 목욕탕 물 많이 먹고 컸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추억으로 남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에는 온천이나 대형 찜질방이 곳곳에 문을 열면서 동네 목욕탕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성에는 폐업한 동네 목욕탕이 전시관으로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1981년 의성 안개면에 문을 연 안성 목욕탕이 올해 6월 폐업을 하면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네. 이 전시 공간으로 바뀌면서 물 대신 예술을 담는다고 해서 아하. 전시관 이름도 안성 예탕으로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어릴 적 자주 다니던 동네 목욕탕 생각이 막 나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목욕탕을 전시관으로 활용하게 됐을까요? 네, 사실 의성 안개면은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는 지역 가운데 한 곳인데요. 개발이 아닌 가지고 있는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네. 안성 예탕 또한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단법인 인디공사의 신동우 기획사업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는 81년부터 이곳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던 목욕탕이었는데요. 저희가 올 8월부터 이 공간을 조금 안성예탕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전국의 청년 작가 20팀을 모집을 해서 이 공간을 저희가 지금 전시 공간으로 바꿔서 지금 청년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의성 프로젝트라고 의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전시 공간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공간들의 전시 공간을 찾아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잠시 휴업을 하고 있던 안성 목욕탕을 저희가 올 연말까지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는 총 3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저희가 모집한 전국의 청년 작가 20팀들이 3가지 섹션을 맞춰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 외에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다채롭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주민분들이 조금 문화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의 체험을 했던 작품들은 저희가 12월 16일부터 올 연말까지 이 공간에서 주민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아이고, 동네 목욕탕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시도 다양하고요. 네, 10월 중순부터 첫 번째 전시에 이어 11월 두 번째 전시가 시작됐고요. 현재는 마지막 전시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내가 다니던 목욕탕에 걸려있다. 기분이 묘할 것 같은데 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입니까? 이 기존의 목욕탕 옛모습은 그대로 살린 채 그 안에 요소 작품들이 전시돼서 이색적인데요. 예를 들면 온탕과 냉탕 안에는 TV를 넣어서 설치 미술 작품을 전시했고 이 샤워기와 함께 위치해 있던 거울엔 젤 형태의 물감을 사용해서 멋진 화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또 사우나는 네온 사인이 빛나는 듯한 기존과는 다른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해내기도 했고요. 이 동네 분들이 좀 놀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추억의 공간이 재탄생된 것에 신기해하는 분도 계셨고요. 친근하면서도 이색적인 공간이라서 재밌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옛 추억이 깃들고 좀 옛스러운 모습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작품을 해놓으니까 좋네요. 보니까 네.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사용했던 그런 장소에서 또 새롭게 이런 예술 전시를 하니까 아주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기존에 했던 그 다른 전시회랑 너무 좀 차별화가 되어서 그렇고 또 이 목욕탕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적지적소에 잘 맞는 것을 배치해서 그런지 더 공감도 되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미술 작품을 잘 모르는데 장소가 목욕탕이라 그래서 되게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되게 좀 창의적인 것도 많고 애들도 같이 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미술관 그런 미술관은 그냥 약간 딱딱하다 또 만지기도 어렵고 이렇게 약간 멀리서 봐야 되는 그런 딱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만져보기도 하고 이렇게 오감으로 느낄 수도 있고 해서 새로운 것 같아요. 네. 전시관이니까 남탕 여탕 막 왔다 갔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남자들이 여탕을 기회가 전무하잖아요. 네, 이곳에 가시면 숨겨졌던 신비의 공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또 곳곳의 전시물이 목욕탕에 어떤 식으로 설치되면서 콜라보되었는지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람료는 무료니까요. 네. 청년 예술가들이 꾸민 시골의 작은 동네 목욕탕 그 변신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였습니다. 자, 오늘 퀴즈 함께 풀고 있는데 이 사연 정답과 함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6453님. 가족과 함께 해운대 여행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다고 하고 또 한 번 오자고 했다고요. 2876님. 세 번째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경제가 살아나길 바란다고 하셨고 1579님은 이곳이 고향이라고요.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문자 보내오셨습니다. 2024님. 지난해 친구랑 함께 우정여행을 다녀왔던 곳입니다. 많은 곳 제가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 태종대니 자갈치시장 얘기했는데 다 다녀오셨다고요. 7413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무역 항구가 있고 한 폭의 그림 같은 태종대가 있고 또 자갈치시장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구경 오세요. 부산이 고향인 분들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정답과 함께 문자 주셨는데 그 가운데 2876, 1579, 8005, 0113, 8577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 오고 계세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네,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저도 아주 반가운 분인데 이 코너에도 잠시 좀 나오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 고두현 시인의 고향인 남해로 함께 떠나본다고요? 네, 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품에 안고 있는 경남 남해로 네. 이제 떠나서 고향 마을의 추억 그리고 아주 지난했던 가족사를 담백한 서정으로 그 노래한 고두현 시인을 만나 보는데요. 네. 이 고두현 시인은 그 등단작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땅 예술계에 가장 그 적합하게 등단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서포 김만중 선생의 말년 유배 생활을 노래한 그 유배시첩 남해 가는 길 등 9수가 그 당선작이세요. 예. 그 신인이면서도 노련함과 달관의 경지가 엿보인다 이런 평을 그때 받으셨고 그 뭐 잘 익은 운율, 동양적 정조, 달건의 해법을 통해서 서정시 특유의 가락과 정서를 이제 보여주었다. 전통시의 품격을 높였다. 뭐 이런 아주 찬사를 받았던 시인이었습니다. 일단 그 시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습니까? 네네. 2015년 10월에 그 출간된 최근작 달의 뒷면을 보다라는 시집에 있는 대표십니다. 달의 뒷면을 보다라는 같은 제목의 시인데요.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달의 뒷면을 보다 고두현. 송정 솔바람 해변지나 설리 해안 굽이 도는데 벌써 해가 저물었다. 어두운 바다 너울거리는 물결 위로 별이 하나 떨어지고 돌이 홀로 빛나고 그 속에서 또 한 별이 떴다 지는 동안 반짝이는 3단 머리 빚으며 네가 저녁 수평선 위로 돛배를 띄우는구나. 밤에 문을 여는 건 등불만이 아니네. 별에서 왔다가 별로 돌아간 사람들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이곳. 처음부터 우리 귀 기울이고 듣고 싶었던 그 말. 한때 밤이었던 꽃의 씨앗들이 드디어 문 밖에서 열쇠를 꺼내드는 풍경. 목이 긴 호리병 속에서 수천 년 기다린 것이 지붕 위로 잠깐 솟았다 사라지던 것이 푸른 밤 별똥별 무리처럼 빛나는 것이 오 은하의 물결에서 막 솟아오르는 너의 눈부신 뒷모습이라니.
이 배경 음악도 이 시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렇네요. 예. 네. 이게 참 서정시예요. 어떤 품격, 격조도 함께 느껴지는데 해 저문 어두운 바다 물결 위로 이 달빛이 좀 출렁이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뭐 별똥별, 은하수, 이 달의 뒷면을 상상하는 시인의 어떤 마음 같은 게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풍경을 그대로 연상하면서 이 시를 읊으면 좀 쉽게 그러게요. 이렇게 외워지고 그래서 좀 쉽게 쓰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도 품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낭독하기도 네. 쉬웠습니다. 쉽게 쓰여진 만큼. 네. 예. 이제 시집은 3권밖에 내지 않으셨지만 이분이 에세이집도 많이 내셨고 또 베스트셀러도 많은 시인이 바로 고두현 시인 아닙니까? 네, 2007년 9월에 출간된 시 읽는 CEO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네. 이 책이 기업체의 독서 경영에 어떤 열풍을 일으켰던 그런 대표작입니다. 네. 베스트셀러였고요. 뒤이어서 이제 예시 읽는 CEO 이런 작품도 있고 최근작인 사랑을 놓고 살았다, 시를 놓고 살았다. 예. 아주 멋진 제목의 이 에세이가 2019년 세종 우수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축하를 드립니다. 어허. 남해문 워낙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먹거리도 많고 날씨도 좋고 거기다 또 서포 김만중 선생의 이 마지막 유배지로도 유서 깊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유배문학관이 있는데요. 김만중 선생은 사시남정기, 구운몽 등 한글 소설을 써서 아주 선구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네. 이분의 특별 전시관과 또 여러 유배객들의 행적과 기록을 전시한 공간도 이제 있고요. 네. 남해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다랭이 마을이라든가 독일 마을, 금산의 보리암, 그렇죠. 미저면 송정리의 솔바람 해변 시에도 나옵니다만은 아주 유명합니다. 이 고두현 시인이 늦게 온 소포라는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등 이 3권의 시집에 풍경과 추억들을 다 담아 놓았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남았는데 많지는 않지만 한 편 더 네. 만나볼까요? 그러시죠. 지무집주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어떤 고향이 얽힌 추억이 마치 부활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시인데 네. 예, 낭송으로 한번 들어보면 네. 감동적이겠습니다. 집우 집주 고두현. 천자문 처음 배울 때 아버지는 왜 그렇게 천천히 발음했을까? 집우 집주. 남해군 서면 정포리 우물마을 유자나무가 많은 그 마을에선 우물에서 유자향이 났고 꼴치는 벌통에도 유자꽃이 붕붕 날아다녔다. 먼 북방 땅까지 가는 동안 짊어지고 간 집과 따뜻한 남쪽까지 오는 동안 벗어놓고 온 집, 모시밭 한가운데 부려놓고 흙볏집에 물을 주는 아버지, 수건 벗어 먼데 보며 하시던 말씀. 한 그루만 있어도 자식 공부 다 마친다는 저 유자나무, 대학나무 없어도 집만 잘 앉히면 된다고. 내가 곧 그 집이라고. 해질녘 밥대 넘길 적마다 장모음으로 일러주던 옛 집터에 와 생각노니 왜 그때는 몰랐을까. 내가 그토록 가 닿고 싶었던 바다 건너 땅끝에서 여태까지 가장 오래 바라본 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걸. 집우 집주, 정말 하늘 전 따지 이렇게 하면서 천자문 외울 때 나오는 그 집우 집주를 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고향의 추억을 또 다시 되살리는 시를 만들어냈군요. 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네. 예,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런 그리움. 네. 어머니는 시인이 고등학교 들어가실 무렵에 어머니께서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셨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시에 보면 방학 때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스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어머니라 불러야 할지 이렇게 망설였다는 그랬겠네요. 그런 시도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고향집에 대한 그림이 느껴지는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남해에서 태어나 사명처럼 이 고향 남해를 노래한 고두현 시인 오늘 함께 만나봤습니다.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부산이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 부산인데요. 현 정부 들어서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면서 또 이 신남방 정책의 중심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논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큰 이 회의입니다. 많은 성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이제 선물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게시판에 올려놓고 또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3시 5분